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제로 창업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창업 관련 책인가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컨텐츠 지식으로 돈을 버는 약간 1인 기업 이런 이야기예요. 부업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읽으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제로 창업이더라고요. 직장인, 전업주부, 은퇴 세대, 자금 제로, 실적 제로, 위험 제로. 그래서 이걸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수익 창출하는 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업 전문가들이 밝히는 7가지 창업법, 오늘부터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노하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맨 위에다가 또 읽기라고 적었어요. 왜냐면 한 번 읽기엔 너무 아까운 그런 책이었어요. 물론 대부분 책들 한 번 더 읽으면 좋긴 하지만 진짜 와 실천법이 많았습니다. 제로 창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로 창업을 정의하자면 자신과 고객과의 지식 차이를 무기로 경쟁이 없는 새로운 분야를 창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only one, 넘버 원, 최고가 아니라 최초로 영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리스크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창업법, 그것이 제로 창업이다라고 얘기해요. 5 포커스, 5가지 관점에서 제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볼게요. 당신이 너무 좋아해서 열정이 샘솟는 일,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일, 당신이 남에게 칭찬을 받았다거나 남을 기쁘게 한 일, 당신의 컴플렉스, 열등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 이걸 막 적어서 이런 게 나의 제로 창업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요 뭔가를 할 때 막 열정이 막 들어간 일도 있어요. 그것도 제로 창업에 좋은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돈을 받지 못해도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당신이 몰입을 해서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당신이 자기도 모르게 기뻐하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기분이 편안해질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의욕이 생기거나 만족감이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걸 적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요. 부동산을 보러 다니면 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방송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사람 만나면 전 몇 시가 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제가 돈을 받고 책을 읽지 않았잖아요. 그냥 재밌어서 읽었어요. 이게 바로 저한테는 열정이 샘솟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일을 발견하기 위한 힌트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해 온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부동산이랑 책, 육아, 이런 게 많은 시간 혹은 돈을 이용했죠. 당신이 실제로 돈을 번 일, 아르바이트 포함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요.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이나 표창, 어린 시절을 포함해서 모두 떠올려 보세요. 이게 바로 내가 경험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남에게 칭찬을 받았다거나 남을 기쁘게 한 일을 발견하기 위한 힌트.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실제 있다는 거죠. 당신이 자주 사람들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초대받는 일, 지금까지 남에게 공감을 주거나 감동을 준 일, 웃음을 주거나 힐링을 줄 수 있는 일, 그리고 마지막 별표요. 당신이 남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을 못하지? 라고 신기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이게 너무 쉬운데 왜 저 사람 못하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빨래를 잘 못 개요. 청소도 잘 못하고 정리 잘 못해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어머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마다 강점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꼈다면 거기에도 또 당신의 지식 차이 산업이 아이템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질투를 한다는 사실은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막대한 잠재력이다.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저거에서 인기가 있어? 왜 저걸로 돈을 벌어? 에이 배 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전지현이 중국에 진출했다고 해서 배가 아프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여러분 배가 안 아픕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
뭐가 있을까요? 평생 생활에 걱정이 없는 막대한 재산이 들어온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거 적어봐야죠. 의사로부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걸 적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서요. 지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요소를 적어서 10개, 20개, 50개, 100개를 기재해서 그 중에 이제 선택한 키워드나 문구를 보고서 나한테 딱 맞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창업 아이템으로 삼는 거죠. 창업을 할 땐 여러분 지금 지식 컨텐츠 사업으로 창업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송곳 같은 타겟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이커리 점포 전문 회계 컨설턴트. 그냥 회계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베이커리 점포 전문이에요. 그리고 셀러리맨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컨설턴트. 셀러리맨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컨설턴트. 예전에 김미경 강사님이 강사를 양성하는 아트 스피치라는 걸 했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브랜딩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분은요. 40대 전후 세대 여성 전문 날씬한 다리 만들기 전문 트레이너. 이렇게 하면 그 분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면 컨설턴트 창업은 갑자기 유리하게 진행이 된다. 컨설팅을 하는 게 그냥 자기 자본도 없고 실패 확률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죠. 우선은요. 독자에게 기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받게 되는 것의 양은 당신이 제공한 것의 양에 비례한다라고 해요.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게 뭐 온라인 강의든 SNS에서 글을 올리는 거든 독자는 당신에게 너무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 뭐라도 답례를 하고 싶다라는 말이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대요. 이 시점에서 컨설팅을 제안한다면 많은 독자가 스스로 나서서 신청을 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열거나 상담을 하는 사람 정말 많죠. 처음에 이런 세미나를 시작을 하게 되면요. 이름이 없는 당신에게 돈을 내고 배우고 싶다는 특이한 사람은 분명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정도는 참가자를 무료로 모집해 볼 것을 추천한다. 빌비숍의 관계 우선의 법칙도 무료로 제공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시작 직후부터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이번 일주일 동안 당신이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인가요? 이 세미나에서 기대하는 긍정적인 일을 꼽아주세요.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앞으로 나와서 발언하도록 유도하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인원이 적어야지 가능하겠죠.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 걸 좋아해서 마이크 잡고 앞에 나와서 소규모 강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느꼈던 일, 변화된 일 같은 거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5세에서 15세 정도까지 아직 세상에 대한 면역이 적은 순수한 어린 시절의 추억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면 상대방은 당신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느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15세 이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상대방과 공유를 하면 정말 오랜 친구가 금방 될 수가 있어요. 실제 이런 경험이 저는 많습니다. 책을 출판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전체적으로 저랑 하는 일 너무 비슷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책을 출판하면 왜 가격 경쟁에서 해방되는가? 독자는요, 책을 이제 보게 되면은 책을 낼 정도의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귀중하다라고 받아들인대요. 책을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은 가격이 다릅니다. 강의라든가 컨설팅, 상담 이런 쪽 가격이요. 당신의 책을 읽고 상담 문의를 하는 사람의 심리는 이미 고객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을 한다는 것은 전국의 서점이 당신의 사업을 일제히 광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점이 광고를 정말 해주죠. 만약에 잡지나 신문 취재를 하게 된다면요. 얼굴 사진이 게재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요. 적어도 홈페이지 주소나 블로그가 오픈되도록 요청을 합니다. 저는 연마혁명이라는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대요. 브랜딩을 하고 나니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전화나 이메일 인터뷰를 하지 말고 만나서 해라. 그럼 만날 때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의 회사에 지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얼굴 보고 하겠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했대요. 이런 식으로 얼굴 사진이 게재되려면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중요하겠죠.
초반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목이 출판을 위한 관건이래요. 출판 기획서를 쓸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돈이 남지 않는 진짜 이유,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의 단순한 습관,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를 빠짐없이 보거나 아마존 랭킹을 열람하는 등 당신의 주제와 관련이 있고 잘 판매되는 유사 서적을 찾아보길 바란다라고 해요. 그리고 목차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목차는 영화의 예고편이래요. 꼭 내용을 읽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의 목차로 써야 됩니다. 자기가 감명받은 책의 목차를 참고한다면 구성과 논리 전개 면에서 공부가 되어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프로필을 쓸 때는요, 책의 주제와 관련 있는 것만 쓰도록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의 강한 신념과 이념을 편집자에게 호소해보자. 이 내용이 희미하면 가벼운 인상밖에 줄 수 없어 출판의 실현은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요. 이 책은 잘 팔릴 것이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아마 이런 출간 기획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일즈, 영업을 계약까지 체결하는 방법, 노하우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의 명확화. 상대방에게 혹시 뭐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나요? 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지 않나요? 시간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할 때 정말 화가 나지 않았나요? 자, 문제를 불거지게 하고 부추기기. 이렇게 시각화하고 상상하고 묘사해서 부추기래요. 그 다음에 솔루션. 해결책의 제시와 증거. 그러한 고민도 뭐뭐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고요. 한정, 긴급, 집중의 언어를 쓰래요. 하지만 이 상품은 우리의 사정으로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5명 뭐 이런 거. 몇 월 며칠까지 얼리버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액션, 행동. 지금 당장 언제까지 주문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음 행동을 촉구하는 것을 마무리한대요. 거의 홈쇼핑 같은 수준의 그런 글이네요. 홈쇼핑에서 이렇게 하죠. 급하게 사야 되도록 만듭니다. 자, 회원제 사업을 하는 경우요. 회원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신규 회원을 가입해가지고 세일즈 포인트가 되는 경우, 회원 중에 성공한 사람이 한 명 나오게 되면 회원 간의 자극도 되고 그런 경쟁 의식이 각 회원의 잠재력을 크게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성공에 이르게 된 노하우를 인터뷰해서 그것을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제공하거나 회원에게 스스로 성공 사례를 보고하게끔 해서 우수한 사람을 표창하는 것도 좋다. 전에 저 아는 출판사가 서평을 잘 쓴 사람 뽑아서 칭다오를 같이 갔어요. 중국 여행을. 대박이죠. 제가 그때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미 됐을 때였는데 나 그거 해서 칭다오를 가고 싶은 거예요. 공짜로 여행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자, 인맥을 통해서 발굴하는 방법 말고요. 누군가를 섭외하는 방법. 책의 저자를 접촉하는 방법. 어떤 의미의 서점은 인맥의 보고다라고 합니다. 내가 판매하고 싶은 어떤 컨텐츠를요. 그 저자와 함께 이제 저자를 데려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라. 어디에서? 서점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강사를 데려와서 이렇게 할 때는 이익을 배분하래요. 50% 이상 당신의 이익을 배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다. 스트레스가 크고요.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 돈적인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멤버스 카드나 스탬프 카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계속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티켓 시스템을 만들어서 요금을 선불로 미리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 미용실도 이렇게 많이 하죠. 예를 들어 1회 1만엔 서비스에서 11회분 티켓을 10만엔으로 판매한다면 한 10% 디스카운트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전략도 활용해봐라 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40대인데 날씬한 다리 만드는 트레이너 얘기했죠. 그분은요. 날씬한 다리 만들기 트레이너에 집중함으로써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해졌대요. 다리 관련은 다 이 사람한테 강연 의뢰, 방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트레이너랑 같이 콜라보 제안을 해가지고 예쁜 엉덩이 만드는 법 이거랑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요. 영업 대행을 의뢰한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방법이죠. 아웃소싱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대신 영업활동을 대행하도록 하여 거기서 수주를 받으며 매출의 몇 %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선택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고 불리는 영업 방식과 다 비슷해요. 근데 사실 많은 영업 조직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밑에서 일을 하면은 몇 프로 해서 뭐 지점장이나 높은 급은 좀 더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지 자동으로 시스템이 굴러가니까요. 제로 창업은 지식을 판매하는 사업이잖아요. 리스크가 지금 없어요. 자본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동영상 마케팅과의 궁합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유튜브 같은 거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의 장점은요.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상위에 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영어를 가르친다, 마사지 전문가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놓으면 뭐 내가 사는 지역, 예를 들면은 뭐 대치동의 타이 마사지, 뭐 어깨 전문 마사지, 이렇게 뭐 경락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 이렇게 했을 때 구글에 상위 표시가 가능하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되겠죠. 제로 창업은요,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의 고객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단지 수명에서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사업인 것이다. 우선은 최초에 단 한 명의 고객을 맞이하자. 그 다음은 꾸준히 반복해서 쌓아나가면 될 뿐이다. 자, 그리고 뭔가 시작할 때요, 남이 보기 좋은가? 아닌가? 대단한가? 아닌가? 고민하지 말래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일을 하면 가슴이 뛰는가? 나의 마음가짐이 올바른 것이라고 느끼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가? 자, 올바른 것 뭐예요? 당당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제로 창업 노하우를 통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도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 책으로 표시했어요. 제로 창업 끝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